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떡락시킨 윤석열과 국힘당.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이 내란 수계와 패륜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불대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까? 왜 무슨 일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이재명 탓을 해대고 있는지 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뇌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국힘당의 이 헛소리를 누가 믿어줄까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된 게 왜 이재명 탓일까요? 그것도 지난 1월 12.3 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과 그 정권에서 끊임없이 핵무장론을 펼친 탓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어이없고 황당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였던 거죠. 국익과 미래가 걸린 외교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간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익이 걸린 외교 사안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내란당 권영세 대표가 17일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에게 있다고 우겨대기 시작했는데요. 권영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민간국가 지정 원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소설을 써대기 시작했는데요. 이어 국힘당은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까지 탄핵될 마당에 어떻게 뭘 책임진다고 하는 걸까요? 또 내란당 쌍권총의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됐는데요.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권 비대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또 공작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고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간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거품을 물어댔는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간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간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핵무장론 보기는 그럴듯하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되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해야 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제 수습해야 됩니다. 민간 국가 지정이 지난 1월 달에 이루어졌는데도 정부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도 미정이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어디다 물어봤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1월 달에 지정이 돼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정부입니까?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 해제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한미 협력과 첨단 기술 연구에 어떤 장애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민주당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 외교 참사라며 정부와 국힘당을 겨냥했는데요. 그는 민간국가 분류원인 중 하나로 여권에서 제기했던 핵무장론 등을 꼽았습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에 더해 동맹국의 통보나 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점이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우려했는데요. 이 대표는 국민들께 묻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국힘당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직격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1월 지정됐음에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확인하려 하니 미정이다. 모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이는 완벽한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민간국가 지정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나요? 어떻게 이토록 무능력한 정당이 집권을 하며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정당을 아직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신박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탄핵과 함께 이제 정당 해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요. 끝으로 이날 이재명 대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민간국가로 지정했는지 그 시작점이 되었던 사건을 꼼꼼히 짚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데도 이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 4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한 일이 있습니다. 소위 핵협의 그룹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런 자랑을 했던 그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의 그 문안이 이 선언문 문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조약을 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한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거 당연한 걸 왜 써놨을까요? 그때 복창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이거 문 안에 넣어서 그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 지킨다. 라고 복창을 시킨 겁니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이 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 안 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대통령한테 이 공식 선언문에서 이거 앞으로 NPT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던 겁니다. 그때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한반도의 핵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명확한 정책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걸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걸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핵무장하면 좋지요.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남발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민감 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정을 무슨 장난하듯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야 어떻게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